김남국 의원 코엔 논란 파장은입니다. 이번 한 주 가장 핫 이슈, 정치권에 뜨겁게 달군 이슈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논란이었는데요. 어제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언론사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월에서 2월 가상자산인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을 80만 개 보유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파장이 일었고, 이게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60억 원 상당이라고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보도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당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에 이제 그 위믹스라는 코인들을 보유하기 시작해서 3월 초에 그 이체를 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남국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겠냐 하면 그 액수가 너무나 크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가장 높은 액수로 따지더라도 60억 원가량의 그런 그 코인을 어떻게 보유할 수 있었을까? 또 김남국 의원이 사실상 여러 그런 그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상당히 흑수저이고, 그리고 그 후원금 모집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자신이 어떤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알려졌던 사실들이 다시 이제 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게 매칭이 안 된다. 그러니까 60억 원을 갖고 있었던 어떤 자산가가 한 행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대선 직전 3월 9일이 대선 투표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이었어요. 수행실장이라는 건 후보를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따라다니면서 수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 투표일 직전에 이것을 이체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느냐. 도대체 그러면 정치인이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코인에만 몰두했느냐라는 비난이 겹치면서 이제 도화가 된, 그러니까 도화선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최초에 이 시드머니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부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논란이 불거지자 이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 관련 초기 투자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며 계속 해명은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국민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 공개에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하다못해 저 집안에 있는 장롱 위에 놓여진 골동품 있지 않습니까? 그림, 골동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핫한 지금 이 트렌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공개해서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남국 의원의 그간 국회의원이 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속되는 그런 공개된 자산 내역을 봤더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처음에 11억 원에서 9억 원에서 11억 원, 11억 원에서 1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어떤 돈으로 했느냐, 이런 어떤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 자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이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기가 돼서 전세 자금을 받았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전세 자금으로 다른 전세를 그쵸. 살아야 되는데, 자신은 안산에 월세로 살고 그 돈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을 샀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팔아서 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해명도 사실상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자금을 몽땅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LG 디스플레이지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야기한다면 그건 보통 올인한다고 하잖아요. 올인.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 다 거기에 그 투자를 한 셈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과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서 자신의 그 거주 자금을 전부 다 한 곳에 몰아서 올인하는 그 행태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이겁니다. 그 김남국 국회의원은 계속 한 수년 동안 가상자산에 투자한 건 결코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공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지금
그 전세 자금을 빼서 LG 디스플레이를 사고 그 다음에 코인으로 넣었다 그런다면 지금 9억 원이 공개된 자산에서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해당 시점에서는 9억 원이 빠진 금액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아까 말씀드렸죠. 김남국 의원의 재산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어요. 9억 원에서 11억 원에서 1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다시 이제 언론은 묻는 거예요. 도대체 9억 원을 빼서 여기다 코인에다가 투자가 갔다면 코인 투자는 어차피 공개된 재산이 아니므로 공개된 재산상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아직도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명을 통해서 이 주식 판매 대금을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는데 딱 그 내용이죠. 이 재산 신고상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증가한 9억 원 가량의 그 예금의 행방이 지금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안 돼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계속 또 언론을 어떤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SNS에 네. 올린다든지 하면서 해명이 전혀 없진 않았어요. 네. 이 해명은 또 뭐냐면 처음에 말을 또 바꾼 거예요. 네. 어떻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냐면 아니다. 내가 코인을 투자해서 나온 수익을 일부 예금에 집어넣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긍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수긍은 되지만 당신은 왜 말을 바꾸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사실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니 그런 그 코인에서 난 수익을 또는 주식으로 난 수익을 예금에 집어넣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을 바꾼 건 어쨌든 수익이 난 것을 집어넣은 금액으로 9억 원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그러면 수익을 난 금액은 9억 원이 따로 있고 그럼 또다시 묻거니 60억 원가량의 위믹스는 무슨 돈으로 네. 샀느냐. 왜냐하면 수익이 난 금액을 예금화했다면 그 당시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쭉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엄청난 또 다른 어떤 코인 수익은 어디서 생겨난 거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요.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이제 공동 발의한 사람 중에 한 명의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이 부분이 또 논란의 쟁점이 되었죠. 네,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벌써 이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두 가지가 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을 이외의 모든 자산은 전부 다 과세 대상이에요. 뭐 은행 예금도 그렇고요. 수익이 나는 대로 거기에 세금이 붙잖아요. 또 다른 어떤 자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상 자산만큼은 지금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일몰 예를 들어 몇 년도까지는 그냥 유예하기로 하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2년에는 과세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유예하자. 즉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당시에 이해는 가요. 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려고 했어요.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아주 강한 발언을 하면서 가상자산에 어떤 보다 더 엄격한 규율과 규제가 필요하다.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코인으로 투자한 2030 세대가 막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법안은 유예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22년도부터는 형평상 이 가상자산에도 지금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바로 민주당 집권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했는데 또 유예합시다. 라고 발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의 화폐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면 문제가 다른데 가상자산의 그러니까 화폐를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자산을 위해서 법안을 좌지우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 충돌이다라는 그런 일각의 비판이 일었고 여기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항변을 하긴 했어요. 지금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에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의 재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입법을 하는 활동이 각각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데 각각 무슨 케이스든 간에 이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충돌이다라고 한다면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 법안이 생겼다고 한다면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김남국 의원의 이 항변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이것을 다투기 전에 최소한의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법과 관련된 나의 그런 그 의식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리걸 마인드 또는 공직자 마인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미리 갖고 있었던 사람도 백지 신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공직자 예를 들어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예를 뭐 비서관으로 간다든지 보좌관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공직자들은 대개 미리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을 갖고 아까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주식은 특정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만약에 자기가 대변했을 경우 나의 사적 이익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럼 백지신탁이라는 제도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이유들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추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재산도 그럴진데 도리어 국회의원이 돼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자그마치 9억 원이나 사들였다. LG 디스플레이 말씀입니다. 이 행위 자체도 사실상 상당히 지금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이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런 이 법안이 입법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다, 상정됐다. 또 전자 산업과 관련된 특히나 이 법안이 LG 디스플레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그렇다면 그런 어떤 법안을 찬성 반대할 때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이 항변하는 건 지금 법의 허점과 관련돼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도리어 법의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나의 태도는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 법적 제도적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떤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도 선거 출마 자금을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내가 하면 문제가 되는가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준석 그 당대표는 SNL이라는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주 기자가 간다 이런 코너 있었어요. 그 주현영 배우가 이렇게 물어봐요. 기자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코인을 단기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장투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워낙에 이준석 그 당대표가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코인에 몰두할 시간이 없으므로 다종 프로그램 자기가 짜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 정신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 사태가 발발하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비판하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과 김남국 의원은 다르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은 공개된 어떤 자동 프로그램으로 지금 투자를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이 텔레그램 방이라고 해서 텔레그램 속에서 은밀하게 이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을 계속 투자했던 거, 코인을 계속 투자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자신이 가장 힘들다는 대선 기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를 투자하는 행위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벌지 국민들이 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해명은 했지만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원래 알려졌던 내용이 지난해 초에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 징후를 이제 포착해서 검찰에 알렸고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했었는데 기각이 됐다,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작년 하반기에 김남국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낸 게 아니라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렇게 그 거래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상 의심 거래라고 생각이 든다, 판단이 든다면 그 의심 거래의 상황들은 주로 자금을 세탁한다든지 또는 환치기를 한다든지 또는 자산을 은닉하려는 그런 시도로서 보인다든지 이런 의심 거래로 추정되는 상황이 있을 때 법에 의해서 무조건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그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심 거래 징후가 있다 해서 바로 검찰에 의뢰를 한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 거래의 약 한 4%밖에 이 의심 거래로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액수가 크다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그 시기별로 상당히 의심 거래라고 아까 말씀드린 자금을 세탁하려든지 아니면 환치기를 하려든지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의뢰를 했고 의뢰를 받은 검찰이 쭉 상황을 지켜보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지금까지의 흐름, 검찰이 알 수 있는 흐름 속에서는 상당히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자금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검찰이 이제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건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럼 최종적으로 검찰이 밝히려고 하는 건 뭘까요, 네, 변호사님? 그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제가 약간 누락이 됐는데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판사가. 이 두 번의 영장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FIU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의뢰를 했을 때 검찰은 전체를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계속 지금 10월 1일부터 1월 14일 또는 2월 17일까지 계속 그 코인, 위믹스 코인이 이쪽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 지갑으로 흘러 들어온 정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누가 보냈느냐는 네. 거예요. 실제로 이 주체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빗썸에 있는 자신의 위믹스를 지금 옮긴 거냐? 근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주체 실제로 그렇게 보낸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고 지금 검찰은 들여다보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판사가 두 번이나 기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아마 세 번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들여다본 건 딱 한 지갑이에요. 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그 한 지갑. 그런데 이게 불거지자 언론들이 너도나도 지금 취재를 하는 가운데 변창호 코인 연구소라는 그런 가상 자산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 바로 지갑을 하나 더 발견했고요. 네. 그 다음날 하나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지갑은 벌써 3개나 돼요. 이 3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10월 1일부터 2월까지 끊임없이 위믹스라는 그런 그 코인만 이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계속 이동하는 네.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도 이번에는 판사가 절대로 받아들일 거다. 법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 또 다른 지갑이 2개나 발견됐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게임학회가 네. 위믹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다량 보유 논란이 게임업계로 번지고 있는데 이 위믹스 코인이 게임 회사가 만든 코인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같이 문제가 되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게임의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게임 속에서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P2E라고 하거든요. Play to earn. 그래서 실제로 도박의 성격이 강해요. 그쵸. 그러게 게임 산업화에서는 특히나 게임 학회 같은 데서는 이렇게 돼서 안 된다. 그렇죠. P2E가 대단히 지금 활성화돼서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들여다봤더니 김남국 의원이 이 P2E와 관련돼서 법안을 발의도 했고 또 굉장히 도움되는 어떤 그런 발언들도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문제는 이 P2E와 관련돼서 게임학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문구가 들어간 그런 법안도 발의하려고 했어요. 게임 속에서의 게임 머니는 일종의 가상화폐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그런 법안도 발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면 이런 발표가 나자마자 또 위믹스 코인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학회가 문제시되는 건 이거예요.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네. 바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3월 달에 코인을 그러니까 위믹스를 빼낸 이후에 그해 한 8월 달부터 문제가 야기돼서 10월 달쯤 상장 폐지가 됩니다. 상장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위믹스가 알려진 그런 수량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천만 개의 그런 코인을 더 발행해요. 그 발행된 액수가 약 9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이 게임학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900억 원을 몰래 더 많이 수량을 발행을 해서 혹시나 지금 이 국회에 로비를 한 거 아니냐. 900억 원이 정치 로비 자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즉 지금 김남국 의원도 그 로비 자금으로 갑작스럽게 위믹스 코인이 유입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 계속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상조사위를 꾸렸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어차피 지금 김남국 의원의 그런 소명을 그대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적을 하는 거라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숨기고 있다, 더 이상 또 다른 어떤 사실들을 숨기고 있다고 한다면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이 없는 한에서는 그걸 뭐 다 압수수색도 안 되고 가상자산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의혹들로만 봐서는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좀 뒷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직자 지금 재산 신고 내역 포함시키는 문제는 미국은 이미 가상자산 코인을 갖고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코인을 얼만큼 갖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없다는 게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지금 더 키우고 있는 것이고요. 가상자산 매각을 권고했는데 저는 이건 사실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개인적인 어떤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판다고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어떤 경로로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면 그 혐의가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상자산을 판다 안 판다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된다. 어떤 돈으로 사실 코인을 했고 지금 그 코인이 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 판도는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투명하게 지금 공개를 하라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어떤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현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일단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이 공직자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가상자산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야기가 되니까 후다닥 지금 뭐 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은 계류가 되고 있었어요. 가상자산에서 몇 년 동안 계류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 신탁을 하고 또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의 동일 수량의 보관을 하고 또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공제 가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금 이런 조항들을 지금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시장을 이렇게 갖고 나가도록 하는 어떤 행위 하나와 또 하나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시세 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가상자산 시장에는 정확하게 부과되지 아니한 어떤 항목들이라 보다 엄격하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그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생겨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다가오는 주말인 14일에 쇄신 의총 열겠다고 밝혔어요. 원래 이게 돈복두 사건에 네, 그렇죠. 관련돼서 쇄신 의총이었겠지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코인 지금 코인과 관련된 파장이 커지자 돈복두 사건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안 보여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예, 너무 조용해졌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해당 관련자들이 계속 소환되고 구속되고 하는 와중에 그런 보도들이 제대로 지금 나오지 않을 만큼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 이 쇄신 의총에서 이 문제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갑작스럽게 정체를 보이거나 하락하고 네. 있거든요.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돈복준 사건보다 이번 코인 사건이 훨씬 더 파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쇄신 의총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문제 또는 전수조사와 관련된 문제, 즉 위믹스 코인의 90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자 그렇다면 혹시나 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투자한 또 다른 의원이 있는지 그 의원들은 위믹스라는 화폐를 갖고 있는지 또는 갖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자 이런 목소리에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이걸 공개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쇄신안 나올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네요. 해명에 또 해명을 거듭하고 있지만요. 예금과 그리고 생소한 가상자산에 10억이나 투자한 배경, 대선 전후의 그 현금화 등 여전히 의문점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사흘 전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뒤늦게 이제 사과를 한다라는 어떤 부분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얘기했고 일찍 사과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그걸 해명하느라고 사과는 못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사과를 한다. 그러나 그 뒤에 붙는 모든 문제들은 그러나 나는 떳떳하다라는 뉘앙스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들이어서 지금 자신은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내용을 붙여서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지금 비판도 역시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코인 거래의 불법성 여부 일단 떠나서요. 사안이 엄청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미 게임업계 로비 관련 이슈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사안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평론가님 보고 계세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나와 있는 위믹스 말고도 정말 생소한 이름의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데 봤더니 또 여기에 P2E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그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코인들이 주로 김남국 의원이 소유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약간 사행성이 있는 그런 게임 속에서의 코인 위주로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이렇게 그 투자를 했다 또는 투기를 했다고 한다면 또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혹시 로비성으로 그런 코인을 획득한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 한 사람의 어떤 이 발의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의원들도 로비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전반에 정말 코인 게이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